사실 이 공부하는 동안은 행복한 시간 전혀 아니었어요. 동호회 힘들었던 시간이야. 동임시. 오늘은 동임시로 갑니다. 오늘은 제가 좀 맨날 술 먹고 캠핑 다니는 브이로그 말고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근 5개월가량 제가 영상 업로드를 못했는데요. 썸네일에서 볼 수 있었듯이 지난 10월 29일에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고 왔습니다.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채점상으로는 1차, 2차가 합격인 것 같아요. 정확한 결과는 11월 30일에 나온다고 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고요. 일단 가채점한 제 점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짜잔!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로 전환된다는 소식을 접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미리 따놓자라는 생각을 5월 말 정도에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막연히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 기간까지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었고 총 6과목인데 그 중에 5과목이 법과목이고 계산 문제까지 가져가야 되는 과목들이 2과목 정도가 있어가지고 과연 내가 이거를 그 짧은 5개월 안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컸어요. 그래서 무료 인강도 있고 뭐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들도 있고 독학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는 아무래도 시간도 짧고 단기간 내에 공부를 하려면 1타 강사님한테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그 선택이 정말 옳았던 선택이었던 것 같고 저는 방문각 학원을 골라서 평생회원이라는 패키지를 골랐거든요. 근데 그 평생회원이 또 환급도 되더라고요. 물론 100% 다 환급되면 얼마나 좋겠어.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. 제가 108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내고 환급받는 비용은 45만원? 이게 뭐 교재비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 학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학원이나 강사님들을 고를 때 고민이 많이 되신다면 저는 네이버에 그 035라는 카페가 있어요. 그 카페에 많은 수험생분들도 계시고 이미 뭐 합격하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써놓은 글들 같은 게 있어요. 그런 글들 보면서 어떤 강사님이 어떻다, 뭐 좋다, 장단점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점들을 보면서 결정하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그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에 공인중개사 아니면 뭐 공중사 시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시면 여러 가지 카톡방이 나와요. 지금은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잖아요. 그래서 경쟁하는 부분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계신 분들이랑 뭐 방장님들 이런 분들이 진짜 서로 으쌰으쌰하고 자료도 공유해 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세요. 저는 진짜 제가 있었던 카톡방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착하시고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나가지고 도움도 많이 얻고 지금 합격한 사람들끼리는 또 다른 방을 개설해서 아직까지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런데 들어가면 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럼 각자 자기 학원의 뭐 장단점들을 얘기해주고 하니까 그런 거 들으시면 학원이나 강사님 결정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. 저는 그래서 6월달부터 방문각에서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시작했고요. 저는 디자이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직장인이긴 하지만 남들보다 시간을 좀 더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달이랑 7월 초에는 사실 평균 3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. 주말에는 또 놀기 바쁘고. 네, 사실 이때는 의지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좀 만만히 봤어요. 집 주변에 미용실이나 편의점만큼 흔히 보이는 게 부동산이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이게 뭐 노후를 위한 자격증이구나, 뭐 어른들을 위한 수능이구나 이런 식으로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다가 이거 책 보세요. 와, 쉽게 볼 시험이 아니구나 라는 걸 진짜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. 저도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거든요.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양이 너무 방대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 이제 7월 중순부터는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처음에는 사실 제가 시작이 늦었잖아요. 그래서 원래 커리큘럼이 11월부터 시작이더라고요. 근데 저는 6월에 시작했으니까 5개월이나 지금 비어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초반에는 진짜 인강 따라가기 바빴어요. 어떤 강의들이 필수 강의고 어떤 강의들을 좀 제외해도 되고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서 맨날 그 학원 사이트 들어가서 그 강사님들한테 Q&A로 괴롭혔어요. 그런 식으로 빨리 결정을 해서 들었고 11월, 12월 기초 강의를 1.7배속으로 들었고
복습하기보다는 일단 강의를 먼저 전과목 1회독 하는 거를 목표로 두고 공부했었습니다. 이제 전과목 1회독을 한 뒤에는 그날 강의한 내용을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복습하는 걸로 루틴으로 잡았고, 9월달부터는 파이널 강의라 해서 강사님들이 그 엄선한 100문제, 강사님들께서 그 강의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고 합격하신 수험생분들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,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 11월, 12월 기초 강의, 그리고 3, 4월 필수서 강의, 그리고 단원별 기출 특강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. 9월, 10월 때부터는 커리큘럼에 맞춰서 따라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.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, 기출문제를 그렇게 전체를 프린트해서 시간을 재면서 푸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기출문제가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강사님들께서도 강의 중에 이게 중요한 문제다, 아니다, 다시는 안 나올 지문이다,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들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쓸데없는 문제들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서 방문각에서 나온 그 단원별 기출문제라고 문제집이 있어요. 그런 쓸데없는 문제들을 싹 다 버린 문제집이 있는데 그 문제집만 한 2회독 정도 한 것 같아요. 시간이 많으면 당연히 더 많이 보면 좋겠지만 저는 시간이 없어서 2회독 했다는 거고요. 그 문제들만 다독해서 자기 걸로 만들고 가면 굳이 기출문제를 그렇게 뭐 5회차, 막 10회차 하면서까지는 안 풀어도 된다고 생각해요, 저는.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과목별로 기출문제가 중요한 과목들도 있지만 사실 양도 방대하고 아직 안 나온 부분도 많은 과목들이 많으면 굳이 기출문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기출문제를 중요시 여겼던 과목은 두 과목인데, 판례를 위주로 시험에 나오는 민법이랑 공시법, 이 두 과목이었어요. 나머지 과목들은 기출문제를 풀기보다는 이론이랑 교수님들이 선별해주신 백선 문제 집중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9월달부터는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깔려 있잖아요. 저만의 공부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백선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다 풀고, 풀면서 틀리거나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만 강의에서 그 문제 있는 부분만 찝어서 듣고 넘어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강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9월, 10월 이 과정을 하면서 제 점수가 진짜 수직 상승을 했고요. 저도 8월 달까지는 합격점이 간당간당하게 나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9월 달까지도 점수가 안 나왔다 싶어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시험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장담하겠습니다. 제가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지치기도 많이 지치고 공부라는 거 아예 손에 놓았다가 다시 하려니까 손에도 안 잡히고, 저 같은 경우는 이 시험 보는 거를 여자친구랑 가족들한테만 말하고 아무한테도 말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친구들이 뭐 술 먹자, 뭐 밥 먹자 이런 약속들이 있었을 때도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. 근데 이 힘든 시험을 1년이나 더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엉덩이 붙여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진짜 저도 9월, 10월에는 진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.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게 노력하면 성과가 나오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엉덩이 싸움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만의 공부 습관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오픈 카톡방 들어가면서 정보랑 자료 같은 거 얻으면서 이게 맞다, 이게 저게 맞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. 근데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, 사바사잖아요. 뭐 예를 들어 인강 듣는 시간은 실공부 시간에, 뭐 순공부 시간에 포함시키지 마라, 뭐 기출은 무조건 10회독 해야 된다,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런 거는 다 그분의 입장이시고, 자기가 중요시 생각되는 부분을 빨리 찾아서 자기 방식대로 공부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말은 학원 커리큘럼에도 적용이 되는 말인데요. 당연히 교수님들이 만들어주신 커리큘럼이 제일 좋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고 똑같이 6과목을 공부할 수는 없어요. 자기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에 비중을 더 둬서 그 과목의 점수를 올리거나, 아니면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열심히 함으로써 평균 점수를 올리겠다는 이런 두 가지 전략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33회 준비하시면서 합격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, 딱점이시거나 지금 간당간당하게 점수가 되신 분들은 저도 이 신청 같이 넣었으니까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뭐 이번 시험에 아쉽게도 좀 결과가 안 나왔던 분들은 그래도 수험 기간 동안 고생한 만큼 충분히 자신에게 보상해 주시고 후를 털고 재도전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말이 좀 길어지면서 강사님들 추천에 대한 영상을 못 찍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저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메일이나 댓글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루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